안녕하십니까? 스포츠 247입니다. 오늘 영상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불편함이 지금 아시아 배드민턴 판도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제발 안세영 좀 은퇴해달라. 여러분, 이 문장 요즘 중국 배드민턴 커뮤니티에서 가장 자주 보이는 말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처음 보면 단순한 악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분노, 조롱 혹은 패배자의 비명처럼 느껴질 수도 있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저는 오늘 이 문장을 전혀 다른 시선으로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정말 두려운 존재 앞에서 욕부터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먼저 한숨을 쉽니다. 그리고 방법이 없다라고 느끼는 순간 감정이 아니라 체념이 말로 튀어나옵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왜 세계 최강을 자부해 온 중국이 이 이겨야 한다가 아니라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을 쓰게 됐을까요? 답은 스코어에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결과가 아니라 해답이 사라졌다는 데 있습니다. 지는 건 어느 팀이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팀이 진짜로 흔들리는 순간은 다음엔 어떻게 이기지? 라는 질문에 아무 답도 떠오르지 않을 때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중국 팬들이 느끼는 감정이 그 지점에 닿아 있습니다. 안세영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강한 상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기존의 승리 공식을 통째로 무너뜨리는 변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기술로 분석하던 대상이 아니라 구조 자체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분노 대신 은퇴를 바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이건 증오가 아니라 무력감에 더 가깝습니다. 오늘 스포츠 247에서는 이 감정을 조롱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왜 이런 말이 나오게 됐는지, 그 이면에 어떤 변화가 숨어 있는지를 차분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안세영은 어떻게 한 국가의 배드민턴 시스템 전체를 흔들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현상은 일시적인 걸까요? 아니면 한 시대의 시작일까요?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더 깊은 분석으로 이어집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국 팬들의 반응이 단순한 감정 폭발이 아니라면 그 감정은 어디서 비롯된 걸까요? 그 실마리는 바로 세계 2위의 고백에 있습니다. 중국 여자 단식의 핵심, 세계 랭킹 2위, 이름만 들어도 위압적인 선수입니다. 수많은 국제 대회를 경험했고 압박 속에서도 버텨온 선수죠. 그런데 그녀가 경기 후 남긴 한마디가 중국 팬들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랭킹은 가깝지만 코트 위에서 느껴진 거리는 너무 멀었다. 이 말이 왜 이렇게 무서운 걸까요? 랭킹은 숫자입니다. 결과의 합계죠. 하지만 선수들이 말하는 거리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점수 차이가 아니라 확신의 차이, 그리고 경기를 지배하는 감각의 차이입니다. 세계 2위라는 자리는 대부분의 선수에게 목표의 끝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서 있는 선수만이 느끼는 잔혹함도 있습니다. 바로 위에 있는 단 한 명이 너무 명확하게 보일 때입니다. 잡힐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손이 닿지 않는 거리. 이럴 때 선수는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겪습니다. 첫째, 자책. 내가 준비를 덜 했나? 전술이 부족했나? 둘째, 공포. 이 정도 준비로도 안 된다면 다음엔 뭘 해야 하지? 이 두 번째 감정이 훨씬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는 명확한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중국 팬들의 불안이 시작됩니다. 선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 전체가 길을 잃는 순간이기 때문이죠. 중요한 건 이 세계 이 위 선수가 변명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심판을 탓하지도 않았고 컨디션을 핑계로 삼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무엇을 시도했고 어디서 막혔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패배자의 변명이 아닙니다. 아직 포기하지 않은 사람의 언어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솔직함이 중국 팬들에게는 더 큰 불안을 안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백 속에는 이런 메시지가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답을 찾지 못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 보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상대가 더 무섭겠습니까? 실수해서 이긴 상대일까요? 아니면 완벽하게 준비했는데도 답이 없었던 상대일까요? 안세영은 후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중국 팬들의 시선은 분노에서 체념으로 옮겨갑니다. "왜 졌냐?"가 아니라 "어떻게 이기지?" 라는 질문이 공중에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기술적으로는 어땠을까요? 중국 선수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 높은 타점과 강한 공격은 왜 안세영 앞에서 힘을 잃었을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안세영이 어떻게 상대의 장점을 쓰지 못하게 만드는지 그 전술적 구조를 본격적으로 해부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이야기는 더 깊어집니다. 이제 진짜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국은 안세영을 상대로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나온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너무 많은 준비를 했고 너무 많은 가설을 세웠습니다. 문제는 그 모든 가설이 출발선에서부터 어긋나 있었다는 점입니다. 중국이 세운 기본 전제는 단순했습니다. 안세영은 수비형이다. 랠리를 길게 끌면 체력 소모가 크다. 초반에 강하게 밀어붙이면 틈이 생긴다. 예, 이 논리는 과거에는 어느 정도 통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선수들이 이 방식으로 안세영을 상대로 가능성을 만들었죠. 하지만 중국이 간과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안세영은 더 이상 과거의 안세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경기 초반을 보면 힌트가 명확합니다. 안세영은 절대 먼저 속도를 올리지 않습니다. 강하게 치지 않고 길게도 가지 않습니다. 대신 애매한 구간으로 공을 보냅니다. 높지도 낮지도 않은 궤적,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템포. 이 공의 목적은 득점이 아닙니다. 상대의 선택지를 줄이는 겁니다. 중국 선수 입장에서 이 상황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뒤로 물러나기엔 짧고 앞으로 들어가기엔 낮습니다. 공격을 준비하려는 순간 리듬이 끊깁니다. 이때 선수는 본능적으로 하나를 선택합니다. 무리해서 때리거나 억지로 각을 만들거나, 그리고 안세영은 그 무리한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안세영은 상대를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압박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상대가 스스로 압박을 느끼게 만듭니다. 이 차이가 큽니다. 압박을 받으면 반발심이 생기지만 스스로 압박을 느끼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중국은 이 구조를 경기 중반이 되어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공격이 통하지 않는 게 아니라 공격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중국 벤치에서는 계속 사인이 나옵니다. 더 빨리, 더 강하게, 먼저 끝내라. 하지만 이 지시들은 오히려 안세영에게 유리한 신호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곧 중국이 조급해졌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안세영은 조급해지지 않습니다. 점수를 내줘도, 루틴이 변하지 않고 흐름이 끊겨도 표정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건 지금 이 랠리가 아니라 10개 뒤의 선택입니다. 상대가 언제 가장 불안해질지,
언제 가장 단순해질지를 계산합니다. 중국의 전술은 초반 압박 화살표 흐름 장악이었지만 안세영의 전술은 그 전술이 작동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국은 계속 질문을 바꾸게 됩니다. "왜 안 되지? 왜 이번에도 안 통하지?" 이 질문이 반복되는 순간 전술은 이미 무너진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경기 중에 질문이 많아질수록 선수는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국은 카드 교체를 고민하게 됩니다. 다른 선수라면 다를까? 다른 스타일이라면 통할까? 하지만 이 역시 안세영 앞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안세영은 특정 선수를 상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모든 유형을 무력화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면 이 경기는 기술 싸움이 아니라 설계 싸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설계에서 중국은 한 발 늦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왜 같은 상황에서도 안세영은 흔들리지 않고 상대는 무너질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멘탈의 구조, 즉 두려움을 다루는 방식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더 잔인해집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불편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왜 같은 점수,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선수는 무너지고 어떤 선수는 오히려 더 강해질까요? 이 경기를 기술적으로만 보면 설명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체력 차이? 일부 맞습니다. 전술 차이,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걸 관통하는 결정적인 요소는 따로 있습니다. 멘탈을 견디는 능력이 아니라 다루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중국 선수들은 점수를 따낼 때마다 반응합니다. 환호하고 주먹을 쥐고 벤치를 봅니다. 이건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점수를 내줄 때입니다. 그 순간 표정이 바뀌고 동작이 커지고 라켓을 쥐는 힘이 달라집니다. 감정이 점수에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반면 안세영은 다릅니다. 득점을 해도 실점을 해도 거의 같은 표정입니다. 중요한 건 감정을 숨기는 게 아닙니다. 감정을 경기의 변수로 두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녀에게 감정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이 반복됩니다. 중국 선수가 연속 득점을 하며 흐름을 가져오는 듯한 순간 관중의 함성이 커질 때 보통의 선수라면 압박을 느낍니다. 하지만 안세영은 그 순간을 위기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단지 게임의 한 국면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패배를 다루는 방식에서 나옵니다. 안세영은 지는 상황에 익숙한 선수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접전, 역전, 긴 랠리, 불리한 상황을 수없이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실점은 실패가 아니라 정보입니다. 아, 이 선택은 통하지 않았구나. 그 정도입니다. 반면 중국 선수들에게 실점은 의미가 다릅니다. 이렇게 준비했는데도 안 된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는 기술이 아니라 감정이 먼저 떠오릅니다. 불안, 조급함, 그리고 비교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 세트 중반 점수 차가 거의 없던 순간 중국 선수가 분명히 흐름을 타는 듯 보였고 관중도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랠리에서 안세영은 무리하지 않습니다. 공격하지도 않고 속도를 올리지도 않습니다. 대신 가장 안전한 선택을 합니다. 이 선택은 겉으로 보면은 소극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대에게 가장 잔인한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직 급하지 않다. 상대는 급한데 나는 급하지 않다. 이 한 문장이 멘탈 싸움의 승패를 가릅니다. 중국 선수는 점점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왜 안 끝나지?"
왜 이 선수가 더 여유 있어 보이지? 이 질문이 나오면 이미 경기의 중심은 상대에게 넘어간 상태입니다. 멘탈이 강하다는 건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진짜 강함은 흔들려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속도입니다. 안세영은 그 속도가 압도적으로 빠릅니다. 실수 후 한 랠리, 많아야 두 랠리면 다시 원래의 리듬으로 돌아옵니다. 이건 타고난 재능이 아닙니다. 수없이 지면서도 무너지지 않았던 경험의 축적입니다. 그래서 중국 팬들이 느끼는 공포의 본질은 단순한 패배가 아닙니다. 이 선수를 상대로 하면 우리가 흔들리는 순간이 더 빨리 온다. 이 인식이 쌓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가야 합니다. 이 멘탈의 차이가 개인을 넘어 중국 배드민턴 전체에 어떤 균열을 만들고 있는지, 그리고 왜 팬들 입에서 제발 은퇴해 달라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는지, 다음 파트에서는 이 현상을 집단 심리와 시대의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개인을 넘어 역사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한 경기의 승패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중국이 느끼는 불안은 결승전의 패배 때문이 아닙니다. 스코어가 0대 2였기 때문도 홈에서 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진짜 공포는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다음에는 어떻게 이기지? 이 질문에 답이 보이지 않을 때 강팀은 흔들립니다. 그리고 중국 배드민턴은 지금 바로 그 지점에 서 있습니다. 중국 팬 커뮤니티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 말, 부상 말고는 방법이 없다. 제발 은퇴했으면 좋겠다. 이 말들은 분노처럼 보이지만 실은 가장 잔인한 인정입니다. 상대를 욕하는 단계는 아직 희망이 남아 있을 때 나옵니다. 하지만 상대를 사라졌으면 한다는 말은 실력으로는 답이 없다고 느낄 때 등장합니다. 중국 배드민턴은 오랫동안 세계의 기준이었습니다. 선수는 계속 나왔고, 전술은 세대별로 진화했고, 패배는 곧바로 복구되었습니다. 하지만 안세영이라는 존재는 그 복구 공식 자체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선수를 바꿔도 안 되고, 전술을 바꿔도 안 되고, 템포를 올려도 낮춰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싸움은 이제 기술의 싸움이 아니라 구조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안세영은 중국을 이기는 선수가 아닙니다. 중국이 배드민턴을 이겨온 방식을 무력화하는 선수입니다. 공격으로 누르던 시대, 체력으로 버티던 시대, 로테이션으로 회전하던 시대, 그 모든 해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중 어느 하나에도 갇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매번 '이번엔 다르지 않을까.'를 기대하지만 결과는 늘 비슷하게 끝납니다. 그리고 이 반복이 가장 무서운 이유는 안세영이 아직 완성형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매 경기 조금씩 달라집니다. 상대에 맞춰 템포를 바꾸고, 필요하면 공격을 줄이고, 필요하면 수비를 더 깊게 가져갑니다. 이거는 전성기의 고정된 플레이가 아닙니다. 여전히 확장 중인 플레이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불안은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런데 더 강해지면 어떡하지? 이 질문은 단기 대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몇 년 세계 무대 전체를 관통하는 질문입니다. 왕즈이, 천위페이, 가오팡제, 누가 나오든 결국 같은 벽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벽은 감정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기술적으로도 흠이 없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시대가 바뀔 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한 명의 선수가 강한 것이 아니라 그 선수의 방식이 기준이 되는 순간 우리는 지금 그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아직 결론이 아니라 서문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안세영을 넘는 선수가 나올까요? 아니면 모두가 그녀를 기준으로 다시 설계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스포츠 247이었습니다.